겉으로는 같은 이재명 대표지만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당내에 원체 당대명의 기류가,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이 기류가 강한 까닭에 선뜻 당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2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박용진 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3번이나 비명 행사를 당해서 비명 행사의 끝판왕이라는 말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먼저 2년 전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이재명 대표, 박용진 전 의원 모습 보시겠습니다.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해왔던 박용진이 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민주당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자, 한성훈 기자, 우리가 이제 2년 전 영상을 봤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때의 그 대립이 결국은 지난 총선 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얻은 득표율이 그 77.77%로 역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득표율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기존 최고 득표율이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기록했던 60.77%였는데요. 이 대표에게 패한 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이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공천에 탈락한 게 이 민주당 총선 공천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비명계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박 의원은 그동안은 유치원 3법, 이 삼성 저격수 등 이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이 큰 현안에 대해서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해온 걸로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 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인 64.45%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표도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 박용진 후보도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분류가 된 겁니다. 이 하위 10%는 아시는 바처럼 경선 득표의 30%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주어 받았었는데요. 네. 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감산 30% 벽에 막혀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는데, 정 전 의원이 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었습니다. 이때 이 박용진 의원이 다시 이 공천에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쳐졌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경선을 결정을 했었고요. 이때 이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진 변호사도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좀 자진 사퇴했고, 이때 이 민주당이 박용진 의원이 아닌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요, 이 주변에 이 결론이 정해진 경선이라서 새삼 다른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서 이 우리 정치사에 다시 없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3월에 있었던 일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아마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괜히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가 수박으로 찍혀서 박용진 전 의원의 꼴 날까 봐 무서워서 못 나온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요. 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그래서 뭐 이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3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아버지도 둘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는 말씀하신 대로 3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맞서가지고는 뭔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은 같은 친명은 안 되고 다른 계파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명계 중진들이 다 없어졌어요. 공천을 아무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초재선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이수진 의원이나 장철민 의원이 있는데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기가 없어요. 패기라는 거는 동력이 있어야 생기는데 네. 박용진 의원 나갔다가 이번에 당무감사 10% 하위 10% 돼가지고 공천도 못 받는 거 다 봤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선수가 제일 중요한데 누가 저런 위험을 감수를 하고 나가겠냐고요. 네. 패기가 없죠. 그다음에 대안이 없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선정돼가지고는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마치 방어를 하고 공격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밖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일주일에 4번 가는 사람이 재판 4번 가는 사람이 뭐 얼마나 공세를 잘하겠어요. 그냥 네. 하는 얘기지. 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할 거면은 왜 전당대회 할 때도 국고보조금 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타금 내야 되고 국고보조금도 국민 세금인데 왜 저 당에 국고보조금을 줘야 되고 저게 낼 기타금 있으면 그냥 그 돈으로 불우이웃도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그건 원래 현재 권력을 가진 정권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성격이.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내가 저기 청와대 가도 되는지 계속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런 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안 좋은 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대표님, 전 변호사님께요. 자, 만약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무투표 당선이요. 추대 형식으로 네네. 1인 만약에 당대표로 나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차라리 친명계의 허락을 받은 제3의 인물이 출마할 가능성은 그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7인회 중에서도 이번에 당원 당규할 때 누군가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쇼윈도 형식으로 쇼 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누군가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차피 그거 이재명 당대표 만들기 위한 연극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그냥 전당대회 하지 말고 최고위에서 추대하세요. 어차피 당원들이 원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아까운 국고보조금 안 낭비하고 서로 좋은 거지. 하.